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2025년 5월 29일 밤 10시 반입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시겠다고 아주 공약을 하시고 아주 길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선 6월 3일에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이제 대통령 되시는 상황이니까 제가 편하게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조회수 많이 나와야 100회. 영향력이 거의 없는 채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의견 하나는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찍거든요. 성평등 가족부로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시겠다 하는 인터뷰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이거. 남녀 평등은요, 말 그대로 그냥 남자하고 여자가 평등하다는 뜻이고요. 이 성평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지향, 대표적으로 동성애, 이제 게이, 레즈비언으로 대표되는 그런 동성애. 근데 그것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 이외에 수십 가지 다양한 성적 지향이 다 평등하다는 이념이에요. 이게 성별은 아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이고 성별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념이 성평등 이념이고 이게 PC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성평등의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을 남녀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남녀로 구별하는 어떤 구분을 폐기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었거든요. 이 바이든 정부가 했던 DEI 정책 있잖아요. 여기 이것 때문에 한 십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boys and girls, ladies and gentlemen 이런 말 못 썼어요. 이거 쓰면 막 공격받았거든요. 왜 인간이 남녀로 구별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말하느냐고 차별주의자다, 혐오주의자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난 한 20년 엄청 고통받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도 못 견디겠으니까 트럼프로 대통령을 확 갈아버린 거죠. 미국 분들 트럼프 이상한 사람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트럼프 뽑았을까요? 트럼프처럼 무대뽀에 안아 모인 스타일이 아니면 도대체 이 PC주의, 이 성평등 정책 같은 걸 갈아엎을 방법이 없다라고 미국 시민들이 생각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미국의 이 바이든 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 성평등 정책이고 그게 미국 말로는 DEI 정책입니다. D는 다이버시티, 다양성, E는 이쿼티, 평등, I는 인클루전, 포용이거든요. 이제 이 DEI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성적 정체성 정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 이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자기 성별이 이제 뭔지를 잘 탐색해서 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막그 주정부에 강요했던 성교육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몸은 남자인데 오늘부터 내가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황당한 이야기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이거 정책화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사업주가 그 남자를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왜? 쫓아내면은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처벌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법들이 사실은 차별금지법 같은 거거든요. 미국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그리고 또 이제 이 DI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 우대 정책인데요. 이 DI 정책, 이 성평등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우대 정책이에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은 군대하고 CIA도 성소수자 뽑고 막 그랬어요. 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어떤 임원, 특히 임원, 이 헤드 그쪽에 트랜스젠더 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게 DEI 정책.
성평등 정책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할당제인데 이래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 디즈니에서 이 DEI 정책 따라가지고 디즈니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영화가 뭡니까? 인어공주 흑인으로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욕을 들어 먹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즈니는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백설공주도 흑설공주 만들어 놨고 또 그거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실패하고 비난을 들어 먹었는데도 별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뭐 다음에 또 그런 거 만들려나 모르겠어. 다음에 만들 거면 그뭐 라푼젤, 대머리 라푼젤 만들려나? 정말 정말 이거 황당한 정책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성평등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부모하고 그 청소년을 분리합니다. 부모 절대로 개입 못해요. 만나지도 못해요. 다른 시설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살게 하거든요. 캘리포니아 법이 그랬어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성전환 수술을 해주는데 이 수술 비용을 연방정부 자금으로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이거 황당한 거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아들이 그래서 여자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제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가 돼서 엄청나게 큰 뭐 선거 기금을 거기다 기부를 했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게 이제 성평등 정책입니다. 근데 이 여성가족부 이름을 성평등 가족부로 바꿔서 그런 성평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이제 위험한 정책인데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분은 성평등이 남녀평등, 양성평등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성평등이 미국에서 DEI 정책이라는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양산하다가 결국 트럼프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한 매우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좀 아셔야 돼요. 참모진 누가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 참모진에서 이거 제대로 이제 이렇게 학습시켜 드리는 분이 없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페미니즘이 강하게 잡고 있는 정당이고 페미니즘 숙주 역할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많이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여가부의 지금 영문 명칭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몰라요. 여가부의 영문 명칭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예요. 지금도 여가부 이름에는 그냥 Ministry of Gender Equality니까 성평등부예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핵심 그 멤버들이 추구하는 거는 성평등 정책입니다. 이 성평등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녀의 성별 구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뭐 어느 뭐 교육청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청 모든 부서에서 남녀라는 단어를 다 없애겠다. 뭐 부모라는 단어도 다 없애겠다는 논의가 됐던 교육청이 있어요. 지금도 어느 교육청에는 높은 분들이 이 남녀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성교육 관련 정책을 상당히 많이 이제 주무릅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에서는 남녀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혼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사는 걸 이 성평등 세계관에서는 이거를 강제적 이성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에요. PC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이 남녀의 사랑 그런 혼인과 가정 이런 거를 이성애가 강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강제적 이성애라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관련 논문이나 뭐 이론가들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이거든요. 자, 남녀가 혼인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분들은 가정의 중요한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뭐 이런 이데올로기를 펼치면서 남녀가 서로 이끌려서
사랑하고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은 뭔가 구시대지고 폐기돼야 되는 유물처럼 그런 뉘앙스로 가르쳐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인류 역사 최초로 인구 붕괴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남녀가 서로 청소년 때부터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평등 쪽으로 가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계속 남녀를 분열시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거, 남녀 구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성평등의 세계관이고, 거기에서는 이성애의 남녀가 모여서 이루는 가정을 좀 해체하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합될 수 없는 단어 조합이에요. 성평등하고 가족부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해드릴까요? 민주당 표현으로 안전한 핵발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개념이에요. 성평등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혼인과 가정을 부정하는 이념인데 여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가부처를 만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 성평등 가족부는 국가기관이 가족을 깨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분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공약을 참모진들이 학습시킨 대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뭐 후보가 자세한 내용 언제 다 이거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이 참모진이 중요한데 이 참모진 중에 오염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성평등 가족부를 또 확대해가지고 자금을 더 모아주고 정책을 지원해주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습니까?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정말 정말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어서 정권 되찾아 줬더니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졌던 건 뭡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 정치였거든요. 최순실을 쫓아낸 자리에 페미니스트들이 다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잘 좀 우리 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이제 대통령 되셔가지고 경제 정책 잘 펼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해도요, 이 성 관련 정책을 정말 문재인 시즌 2처럼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갈라치기 전문가 정치인들이 그 기회를 노려요. 다시 부활합니다. 들어오거든요. 이거 이준석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글로 몰려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갈라치기 당해서 정권 한번 뺏겼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탓할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먼저 잘못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역이용을 당했던 거죠. 그런 빌미를 이번에는 안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군사 계엄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해결하라고 이 내란 종식하라고 국민들이 지금 뜻을 모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 투표율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축복 속에서 탄생한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하게 되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처럼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좀 봐요. 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죠. 근데 어차피 이재명 후보 이분이 대통령이 되실 거니까 옆에 계신 누군가가 이제 성평등 정책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폭망하게 했던 이 DEI 정책이라는 거 정말로 얘기를 하고 이 길로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가지 않도록 뭐 지도자를 잘 보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세 번에 걸친 TV 토론에서 저출산 주제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야, 이 저출산이라는 국가 존폐 기로를 쥐고 있는 이런 이슈가 대선 토론 주제 테이블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 저 이거 무섭게 느낍니다. 전 이거. 이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은 그 세력이 정말 무서운 세력일 수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외국의 신문방송, 언론, 외국의 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대선에서는 정작 그 중요한 이슈가 토의조차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성 관련 정책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가족 관련 정책이요. 그래서 차기 정부가 정말로 좋은 정책을 하고 이 여성가족부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보는 분도 얼마 안 되고 영향력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성교육하는 사람이고 제가 성교육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엄청난 우리나라 대량 낙태 문제 때문에 성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 차원에서 이렇게 제 의견을 남겨놓습니다. 감사합니다.